네, 취업 준비생들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취업신문고 시간입니다. 네, 취업신문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는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 또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인기 블로그 커리어 노트를 운영 중이신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부숴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와. 오늘은 연습을 잘하고 오셨네요. 안무가를 따로 고용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오로지 자기소개 코너 재미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 Y스토리의 윤성혜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당신의 스토리를 쏙쏙 골라드리는 윤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생기셨어요, 헤어스타일에. 저 몰라봤잖아요, 아까 대기실에서 제가. 오드리 헵번 같나요? 예.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해봤지만. 오드리 햇반으로 해둘게요. 네. 정말 잘 어울리시고요. 네. 또 언제나 상큼발랄한 진아연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큼발랄한 캐스터 진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꾸 욕심내니까 과거가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세 분과 함께 취업신문고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취업신문고 앞으로 온 사연인데요. 30대 초반 여성분의 고민이십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방 사립대에서 수학을 전공했고요. 10년 동안 학원 선생님과 개인 과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요. 학원을 차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한 직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교육대학원에서 교원 자격증을 받아서 임용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임용시험을 못 보면 계약직으로 다녀야 하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에게 맞는 직업이나 적성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해볼까 하는 마음도 들고요.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30대 초반 여성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사 또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예, 안정적인 직장이라니까 과연 있을까요, 교수님?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과연 안정적인 직장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불안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이나 좋은 기업을 들어가면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직장이나 그런 직업에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안정이 찾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것도 우리가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야지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정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기 경쟁력을 갖춘다라면 오히려 안정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기 경쟁력을 갖춰야지만 내 스스로 안정이 되고 그 또한 안정적인 직장일 수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자기 경쟁력을 갖추라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예인 인터뷰하면 김태진 씨. 그렇지. 스토리 코치하면 윤성혜. 무릎팍도사 하면 강호동. 정철상. 강호동 씨 듣고 있나? 아무튼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라. 예,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요.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이 이제 PT하면 누구, 디자인하면 누구, 어떤 일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니까 그 가르치는 분야에 한다라면 누구라는 이런 이름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학과를 들어가야 되고 어떤 토익 점수를 얻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이제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이제 나 자신을 봤을 때, 야, 이 사람 정말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만들 때, 그런 역량을 키울 때만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혼을 해야 하느냐, 직장에서 그렇죠. 일을 또 계속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또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선배로서. 아, 네, 정말 이번에 예. 이 대본을 적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자료도 제가 찾아봤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올해 난 어떤 한 통계를 보니까 결혼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요. 여성이 65.5%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업무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남성은 82.7%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재밌는 건 그렇게 말한 이유에 내가 책임감이 생겨서 좀 더 열심히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은 딴 생각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되게 이렇게 재밌잖아요. 상반되네요. 네네, 예. 저는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제쳐두고 오늘 개인적인 어떤 태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바는 이런 건데요. 여성으로서 결혼 후에도 커리어를 쌓아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는 육아나 집안 대소사나 이렇게 더 많아진 과업에 대해서 반드시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서 나만의 밸런스를 찾아야지 본인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결혼 전에 일 대 뭐 다른 그 이후에 개인적인 일을 9대1 뭐 이렇게 잡아놓고 있었다라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5대5 정도로 잡고 싶어 하는 게 여성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네. 자이든 타이든. 그렇지만 남자든 오히려 방금 통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9대1 이다가 9.5대 0.5 이렇게 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라고 사회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계속해서 여자와 남자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네. 보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가 둘 다 잘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다른 말로 하면요. 여성 스스로 남자처럼 생계부양자라는 책임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커리어를 쌓아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왜냐하면 회사 또한 5대5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여성을 안정적으로 회사도 안정이 필요한데 회사도 그런 여성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그 본인 스스로가 조금 어떤 밸런스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한 캐스터도 30대 초반인가요? 아니죠. 20대 후반인가요? 네, 아직 이에요. 아, 그렇군요. 당황했네. 예. 당황했네요. 비슷한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사실 들어본 며칠 안 적이 남아가지고, 있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치죠. 네. 물론 그 결혼을 앞둔 모든 여성들, 그 미혼인 여성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물론 네. 저도 고민이고, 이 결혼을 하면 일을 과연 이어나갈 수 그렇죠. 있을까? 항상 고민이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고민이긴 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고민이 네. 그렇긴 한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서진임 씨는 이제 네. 기혼 여성이잖아요. 서로 주고받네요. 기혼 여성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예. 일을 하면서. 글쎄요, 저는 아직 이제 아기가 없어서 그런지 크게 결혼 후에 달라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일을 더 왕성하게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현명하게 잘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기가 생기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또 달라지겠죠. 저도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이 계속 네. 나오면 그 여성분들 이 결혼 전에 고민하는 것들이 조금은 좀 안심이 될 텐데 주위에서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조금 중요한 일을 조금 안 맡긴다. 소외될 수 있죠. 소외될 수 있고 예. 너가 결혼을 하고 뭐 육아를 하고 갔다 와서 밀려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사실 고민이 많이 되죠. 네. 그래요. 딱 이 공감이 고민에 됩니다. 공감할 만한 네. 나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해결책은 자기 커리어를 제대로 쌓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자기 커리어를 제대로 쌓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배워야 된다.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나 자신이 하는 일보다는 어떤 다른 일은 없을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 일부터 똑바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똑바로 한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분야에서 프로페셔널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0.1%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의 근데 우리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일하면 오히려 내가 이 분야는 알 만큼 안다라는 이런 교만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아마추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만함이 들수록 오히려 자신의 경계심을 가지고 더 깊숙하게 자신의 분야를 파고들어서 전문성을 쌓는 것이 이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여성 CEO로서 많은 행동을 하고, 행동이 아니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행동 똑바로 해요. 아까 그 삶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여성이 결혼 후에도 자기 커리어를 쌓으려면 어떤 방법적인 게 필요할까요? 결혼 후에도? 네, 일단 지금 아연 씨처럼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남편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남편. 네, 좋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할 수 있고 소통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남편을 꼭 고르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가도 단 하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서 그냥 모든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를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이제 그래야지 또 제가 아까 위에 말했던 아내가 8대2 정도의 밸런스를 이렇게 유지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남편도 본인도 8대2 혹은 9대1을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버릴 건 버리자라고 얘기를 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첫 번째라고 하지만 0단계가 있어요. 0단계라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소통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걸 스스로 알고 남편 선택을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대표님은 선택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고 있지. 그래요. 이러니까 항상 또 칭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민 상담자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도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또 커리어 관리를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쌓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든 진로 상담이든 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끊임없는 학습과 경험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앞단에 있어서 이 고민 상담 의뢰하신 분은 보면 자신에게 좀 위축된 느낌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좀 용기를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자신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렇게 대화를 시도해 보면서 정말 내가 진로 상담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찾아가고픈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또 고민 중에 보면은 학원 강사를 지금 하면서 학원을 나중에 낼까? 이런 것도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학원만 차린다고. 이분 좀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할까요? 먼저 학원을 내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강사로서 활동하던 것과 학원을 차린다라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원을 차린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투자를 하고 또 내가 노력한 것과 비례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빨간머리 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건 생각보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고 그런 말처럼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성향을 볼 때 용돈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모으기만 했고 또 새로운 걸 도전하기를 조금 힘들어하는 성향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수입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학원을
학원이라는 부분을 쉽게 접근하면 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학원이라는 사업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 대학원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고민이거든요. 이 대학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 저요? 네. 대학원도 마찬가지로요. 본인이 그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명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세운 후에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지인분 중에도 34살에 대학원을 들어가서 교사가 뒤늦게 되신 분도 계세요. 네네. 그렇게라도 본인이 바꿀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간 분이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 상담한 내용에 보면 불안한 학원 강사보다는 계약직 교사라도 하려면 대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 기름을 두르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꽃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려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원을 다니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대학원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네, 좋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 하는데요. 먼저 윤석희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고의 좀 답변을 하고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네, 저라면요. 일단 지금 이분 많이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정철상 교수님과 중복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 힘써서요. 결혼, 나이, 경력, 학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것을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모든 일은 한 15년 정도 해야지 정말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인생의 로드맵을 좀 먼저 그려볼 것 같아요. 로드맵에서 배우자는 엑스트라입니다.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본인이 주인공이고 그 배우자, 엑스트라를 내가 어떻게 잘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로드맵이 그려지는 것이지 배우자가 누가 될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혹은 결혼을 언제 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인생 로드맵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뭔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드맵을 반드시 그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철상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라면? 본인이라면? 예. 저 같다라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공부 안 할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저는 다만 공부를 위한 공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속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오로지 일을 통해서 저는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의뢰인께서도 뭐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해결책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최종적으로 길을 한번 불어 넣어 주시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까 고민하는 청춘에게 오늘의 해답 드리겠습니다. 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큰 꿈에 초점을 맞춰라! 네, 좋습니다. 예. 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라는 게 저희의 고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저희 아버지에게 얼마 전에 이제 약주 한잔 하면서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멋진 말씀을 해주셨던 게 같은 얘기세요. 안정이라는 단어는 미래를 바라보고 쓰는 단어가 아니라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현실에 미쳐라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초대하셔야겠어요. 아버지요. 예, 초대해가지고. 아버지가 근데 너무 미래 안정만 보고 계셔서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 말씀도 덧붙여서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자신의 고민 상담 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정철상 교수님 커리어 노트 블로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www.careernote.co.kr/게스트북에 고민상담 Q&A의 비밀 댓글로 취업신문고라고 밝히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윤성희 대표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ceo@storyLab.co.kr로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신문고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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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